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정무수석으로 그때 들어오면서 전임자로부터 브리핑을 받는데 처음에 웃고 있다가 나중에는 얼굴 표정이 굳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블랙리스트 관리 얘기를 듣고 특히 그것을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아, 조윤선 장관이?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왜 부인하고 그러니까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 부인했던 것에 이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그렇게 나와서 아하. 이제 아마 오늘 재판에서도 그런 것들을 들이대게 되면 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누가요? 조윤선 전 장관이. 그리고 또 하나는 조윤선 지금 그 진술은 조윤선 장관이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한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이제 어제 다른 사람이 한 거고. 아, 조윤선 네, 장관이 듣고 네. 있으면서 전임 장관으로부터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 받으면서 그 얘기를 듣고 얼굴이 굳어졌다. 처음에는 굳어졌다.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듣다가 이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때 거고. 정무수석 인수인계 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오늘 재판하게 되면 과연 이 사람이 견딜 수 있을까. 또 중요한 건 지금 조윤선 전 장관의 심리적 변화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분이 지금 구치소 생활을 잘 못 견뎌가지고 귤만 드시고 엄청나게 지금 말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편하고 하루 종일 그 접견실이 3개밖에 없는데 접견실을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자기 혼자 독점적으로 사용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변호인 접견은 그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남편하고 계속 이제 그런 소통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보게 되면은 본인이 빠져나갈 방법이 점점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 이런 결정적인 증거까지 법정에서 제출이 되게 되면 사실은 이제 결정을 해야죠. 본인 스스로도. 계속해서 일관되게 부인하는 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뭐 김영재, 김상만 그런 병원 그 원장들처럼 그냥 죄송하다 그러고 읍소 작전으로 갈 것이냐.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미 조윤선 장관은 그쪽으로 좀 틀었다고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얼마나 불안하고 강박 증세까지 보이다는데 사실 예. 그 안에서 잘 못 견디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안 갔다 와봤죠? 안 갔다 와봤죠? 저는 구치소는 안 가봤는데 예. 이제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의뢰인들이 많잖아요. 제 의뢰인들이. 무척 떨죠. 아니 근데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되게 적응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적응 못해서 조금 말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 좀 지나고 나면 확실히 이제 얼굴들은 다 살이 좀 붙으셔서 세 번째 좋아지기도 부류가 하고. 있어요. 어떤? 적응 못하면서 잘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연기하는 사람들. 쪽팔리니까. 그 뭐 가면 우울증 이런 건가요? 감염성 우울증이요? 아니, 참는 거죠. 참아요? 무너지면 지금 죽는다고 보고. 근데 이제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정말 무너진 제가 거죠. 보기엔 무너지고 있어서 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사실 있어요. 기자들 통해서 이종훈 평론가님, 네. 기자들 통해서 듣는 얘기는 정신 상태가 심각하게 무너졌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거나 혹은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조윤선 전 장관은 지난번에 그 청문회 할 때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예. 계속 이렇게 몰아세우면 예. 실토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참 그 행복하게 말씀을 소위 하시죠. 말하는 이른바 그 멘탈이 예. 그렇게까지 강한 인물이 캐릭터가 못 된다. 그래서 그런데도 지금 갇혀 있죠. 게다가 이분이 또 얼마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입니까? 이 피부 관리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조금 위험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못지않게 예. 굉장히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예. 그런 것도 못하지.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그런 스트레스가 엄청날 거예요 아마. 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더욱 더 지금 굉장히 좀 심리 상태가 불안정할 거다. 노영희 변호사님, 네. 마지막 결정적 질문. 하지 마세요. 아니요, 법률 질문. 아, 예,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예. 조윤선 두 부류가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김기춘 끝까지 모른다. 조윤선 장관 사실은 했습니다. 대통령 지시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갔을 경우에 직권남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물론 기본적으로 특검에서 헌법 정신을 위배한 것이다라고 아주 높은 법률 철학적 얘기를 했지만 법은 싸잖아요, 이게. 직권남용 5년 이하의 징역. 네, 되게 형량에서 약간 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상의 벌금. 이하의 벌금. 이하의 벌금. 그게 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인정하게 되면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형이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나와야 되겠죠, 사실. 근데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는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집행유예는 못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집행유예 해주는 조건이 예.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제 정말 범죄 저질렀다면 인정하고.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고 진정하게 뉘우치고. 뉘우치고 이래야 되잖아요. 예. 개전의 정이 있는 게 또 예. 중요하고. 그런데 만약에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죄송하다.
내가 나중에 알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잘못된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게 되면 또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국회에서의 그 증언 및 뭐 그 감청에 관한 법률인가 그거의 위반이잖아요. 지금 그분들이 다 위증했다는 아직 혐의로. 고발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고발했네요. 고발했잖아요. 고소를 예, 그래서 그게 1년에서 10년 사이에 그 징역형을 선고하게끔 되어 있는 범죄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걸 따지면 같이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5년 이하만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세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에 불구하고 집행유예는 가능하죠. 아니요, 김기춘 인정을 안 할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 또 끝까지 인정 안 할지는 사실 몰라요. 그분도 사실은 대통령이 시켰다라는 식의 말을 조금 했어요. 했죠. 예, 그래서 이분이 재판이 사실 지금 시작한 지가 오늘인가가 지금 첫 번째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고. 전제로 끝까지 부인했을 경우.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정무수석으로 그때 들어오면서 전임자로부터 브리핑을 받는데 처음에 웃고 있다가 나중에는 얼굴 표정이 굳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블랙리스트 관리 얘기를 듣고. 특히 그것을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조윤선 장관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까지 왜 부인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부인했던 것에 이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그렇게 나와서 이제 아마 오늘 재판에서도 그런 것들을 들이대게 되면 좀 신경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누가요? 조윤선 전 장관이. 그리고 또 하나는 조윤선. 지금 그 진술은 조윤선 장관이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한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이제 어제 다른 사람이 한 거고. 조윤선 장관이 듣고 있으면서 전임 장관으로부터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 받으면서 그 얘기를 듣고 얼굴이 굳어졌다. 처음에는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듣다가 이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때 정무수석 인수인계 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오늘 재판하게 되면 과연 이 사람이 견딜 수 있을까? 또 중요한 건 지금 조윤선 전 장관의 심리적 변화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이 지금 구치소 생활을 잘 못 견뎌가지고 귤만 드시고 엄청나게 지금 말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편하고 하루 종일 그 접견실이 3개밖에 없는데 접견실을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자기 혼자 독점적으로 사용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변호인 접견은 그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남편하고 계속 이제 그런 소통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보게 되면은 본인이 빠져나갈 방법이 점점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 이런 결정적인 증거까지 법정에서 제출이 되게 되면 사실은 이제 결정을 해야죠. 본인 스스로도. 계속해서 일관되게 부인하는 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뭐 김영재, 김상만 그런 병원 그 원장들처럼 그냥 죄송하다 그러고 읍소작전으로 갈 것이냐.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미 조윤선 장관은 그쪽으로 좀 틀었다고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얼마나 불안하고 강박 증세까지 보이는데 사실 그 안에서 잘 못 견디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안 갔다 와봤죠. 저는 구치소는 안 가봤는데 이제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의뢰인들이 많잖아요. 제 의뢰인들이. 무척 떨죠. 아니 근데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되게 적응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적응 못해서 조금 말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좀 지나고 나면 확실히 이제 얼굴들은 다 살이 좀 붙으셔서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어떤 적응 못하면서 잘하는 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연기하는 사람들 쪽팔리니까. 또 뭐 가면 우울증 이런 건가요? 가면성 우울증이요? 아니 참는 거죠. 참아요? 무너지면 지금 죽는다고 보고. 근데 이제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정말 무너진 거죠. 제가 보기엔 무너지고 있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사실 있어요. 기자들 통해서 이종훈 평론가님 기자들 통해서 듣는 얘기는 정신 상태가 심각하게 무너졌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거나 혹은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조윤선 전 장관은 지난번에 그 청문회 할 때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계속 몰아세우면 실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행복하게 말씀하셨어요. 소위 말하는 이른바 그 멘탈이 그렇게까지 강한 인물이 캐릭터가 못 된다. 그래서 그런데도 지금 갇혀 있죠. 게다가 이분이 또 얼마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입니까? 이 피부 관리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조금 위험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못지않게 굉장히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그런 것도 못하지.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그런 스트레스가 엄청날 거예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더욱더 지금 굉장히 좀 심리 상태가 불안정할 거다. 노영희 변호사님. 네. 마지막 결정적 질문. 하지 마세요. 아니요, 법률 질문. 왜냐하면 조윤선 장관 두 부류가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김기춘 끝까지 모른다. 조윤선 장관 사실은 했습니다. 대통령 지시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 직권남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물론 기본적으로 특검에서 헌법 정신을 위배한 것이다라고 아주 높은 법률 철학적 얘기를 했지만 법은 싸잖아요, 이게. 직권남용 5년 이하의 징역. 네, 되게 형량에서 약간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상의 벌금. 이하의 벌금. 이하의 벌금. 그게 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인정하게 되면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형이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나와야 되겠죠, 사실. 근데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는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집행유예로 못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집행유예 해주는 조건이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제 정말 범죄 저질렀다면 인정하고.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고 진정하게 뉘우치고 이래야 되잖아요. 개전의 정이 있는 게 또 중요하고. 그런데 만약에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죄송하다. 내가 나중에 알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잘못된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게 되면 또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국회에서의 그 증언 및 뭐 그 감청에 관한 법률인가 그거의 위반이잖아요. 지금 그분들이 다 위증했다는 아직 혐의로. 고발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고발했네요. 고발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1년에서 10년 사이에 그 징역형을 선고하게끔 되어 있는 범죄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걸 따지면 같이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5년 이하만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세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는 가능하죠. 아니요,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 또 끝까지 인정 안 할지는 사실 몰라요. 그분도 사실은 대통령이 시켰다라는 식의 말을 조금 했어요. 했죠. 그래서 이분이 재판이 사실 지금 시작한 지가 오늘인가가 지금 첫 번째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고. 전제로 끝까지 부인했을 경우에.